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채란입니다. 어린이 라디오 3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실게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작가 임정자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멀리서 오신 거죠 지금? 예, 아주 먼 데서 왔죠.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임정자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자 선생님은 월간 어린이 문학의 단편동화 흰곰인형을 발표하시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동화책 무지무지 힘이 세고 대단히 똑똑하고 아주 용감한 당글공주, 하루와 미호, 어두운 계단에서 도깨비가, 오국봉은 왜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나, 동동김동, 흰산 도로랑, 엄마와 잘 이별하는 법 등을 쓰셨고요. 이 밖에 어린 강아지 수호가 어엿한 개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담은 사진 이야기책 진도에서 온 수호, 그림책 내 동생 싸게 팔아요, 발자국해를 내셨고요. 할머니의 마지막 손님으로 제8회 권정생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와, 저희 집 책장에 꽂혀있는 책을 제가 소개를 하자니 영광인데요. 선생님 정말 많은 책 쓰셨네요. 예, 등단한 지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표한 책도 많습니다. 네, 우리 임정자 선생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사연 하나 들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단계초등학교 현두빈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새벽시장. 오늘 새벽시장에 갔다. 새벽시장이 참 넓었다. 그리고 어린이는 나밖에 없었다. 시장 상인들께서 아구, 애기가 일찍 일어나서 엄마 따라 시장 왔어? 대단하네. 너는 다 잘하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왠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가서 맨 처음 어묵을 사 먹었다. 새벽 시장에서 먹으니 아주 꿀맛이었다. 그리고 감자, 수박, 두부를 샀다. 너무 좋았다. 이번엔 동생이 잠자느라 안 따라온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꼭 같이 오고 싶었다. 여러분도 새벽 시장에 꼭 한번 구경 가보세요. 이런 사연이었어요. 아주 사실적으로 참 잘 썼네요. 네. 선생님 새벽 시장 가보셨어요? 그럴 리가요. 새벽 시장을 가보긴 했지만 사실 몇 번 가보지 못했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원주에서 한 3년 정도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원주에 있었던 제가 가봤던 시장들도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곳에 어떤 물건을 팔았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끔가다 보이는 어린이도 떠오르고 그런데 그 어린이가 그 자신이 본 이야기 뭐 감자 두부 뭘 사고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솔직하고 자세하게 참 잘 썼어요. 네. 훌륭하네요. 정말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첫 번째 사연이 원주라. 그래서 또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장 칭찬해주고 싶고 다음에는 꼭 동생도 데리고 가서 구경 잘하고 또 어린이 라디오로 사연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어라친들에게 임정자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떨고 계신가요? 네. 좀 긴장되네요.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지금. 네,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네, 경기도 포천입니다. 네, 선생님 띠는요? 말띠요. 네, 선생님 탄생 별자리는요? 처녀자. 네, 처녀자. 네, 좋아하는 동물은 어떤 거세요? 많아요. 고래, 호랑이, 곰, 개. 와, 네. 지금 최다 동물 말씀하셨어요. 출연사상 최다 동물. 네,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거세요? 분홍색이요. 좋아하는 동화책은 어떤 거세요? 좋아하는 동화책은 조금 큰 아이들이 보는 건데, 스피릿 베어. 스피릿 베어. 네. 저도 제목은 많이 들어봤는데 안 읽어봤는데. 스피릿 베어는 어떤 어린이는 아니고 사실 청소년인데 그 청소년이 되게 이렇게 마음이 되게 불안정하고 사나워요. 그래서 친구를 몹시 괴롭히죠. 그래서 보도블록에 막 머리를 짓이길 정도로 구타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감옥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스스로 교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갈 것이냐인데 이 친구는 그 시설을 선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무인도거든요. 어머. 그래서 얘는 무인도에 가서 네. 가면은 네. 거기서 헤엄을 쳐서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네. 헤엄을 쳐서 도망쳐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네. 예, 오산이죠. 네. 예, 사실은 거기 들어가자마자 탈출을 시도를 하지만 다시 파도에 떠밀려서 섬으로 오고 만신창이가 되는데 그때 스피릿 베어를 만나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와를 대면하게 되는 네, 거죠. 네. 그 거친 그 자연 속에서 네. 살아남아야 되고 네, 네. 그 속에서 자기가 매일 밤마다 자기가 만난 짐승들, 만난 식물들의 춤을 추고 뭐 그 조각을 하고 이러면서 비로소 자기 내면을 만나면서 그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척 감동적인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네. 제가 퍼뜩 떠올랐네요. 아, 네. 오, 선생님 소개 들으니까 진짜 읽고 싶네요. 아, 예. 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저는 예, 삼겹살, 갈비, 냉면. 뭔가 선생님 일관성이 있어요. 예. 선생님 취미는 어떤 거세요? 취미는 요즘은 해금이에요. 요즘은 해금이면 이전엔 뭐 이전엔 취미가 잠자는 거죠. 시간이 좀 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예, 해금합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잘하는 거랑 취미랑은 다른 거죠. 네. 한지는 1년 넘은 것 같아요. 네. 듣고 싶다, 선생님. 아니, 그럴 줄 알고 안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럼 언젠가 어린이 라디오로 보내주시면. 네, 선생님 무인도에 가신다면 가져갈 거 3가지. 일단 연필이랑 네. 예, 공책이랑 네. 그리고 우리 개를 들고 가겠습니다. 수호. 연필, 공책 그리고 수호. 네, 수호를 들고 가겠습니다. 네, 수호는 좀 이해가 안 돼. 연필 공책으로는 연필 공책이 있으면 낙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 아니시고요. 예, 작품 아닙니다. 예, 작품 아니고요. 낙서요. 네, 이제는 그때 본 이제는 고래도 그려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인도로 갔으니까 네. 유인도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험담하고 싶은 사람 거기다가 이렇게 이름 써서 욕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예, 연필하고 종이를 가져갔다가 시간 나면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라친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5글자로 해주세요. 5글자. 네. 잘 먹고 놀자. 잘 먹고 놀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솜씨 자랑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풍산초등학교 유소원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어버이 은혜. 네, 요 바이올린 연주 부분을 우리 유소원 기자가 보내줬는데, 이 노래는 참, 전 어렸을 땐 사실 이 노래 되게 싫어했는데, 엄마가 되고 보니까 이렇게 좋네요, 노래가. 저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노래가 좀 싫어졌어요. 그때 많이 불러드릴 걸. 찔리게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순간 찔려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유소원 기자가 엄마 아빠한테 연주해드렸다면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이렇게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네. 왠지 좀 숙연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신곡초등학교 이다빈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세계의 어린이날. 우리나라에선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다른 나라들도 같은 날이 어린이날인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우선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신기하게도 3월 3일은 여자 어린이날, 5월 5일은 남자 어린이날로 나누어서 지낸대요. 그리고 태국은 1월 둘째 주 토요일이 어린이날이래요. 원래는 10월이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1월로 옮겼다 해요. 그리스엔 5월에 어린이 주간이 있는데 이 어린이 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각종 공연과 행사들이 열린대요. 정말 신나는 일주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퀴즈. 북한에는 어린이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 2, 1. 정답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바로 6월 1일이 어린이날이래요. 그리고 유엔이 정한 어린이날은 1925년 아동복지를 위한 세계회의가 열린 11월 21일 기념으로 제정되었대요. 어린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소중하니까 이렇게 어린이날도 만들어져서 보호받고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즐겁고 신나게 지내보아요. 이렇게. 쌤 아셨어요? 이렇게 어린이날. 아니요,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다빈 어린이 덕에 지금 나라마다 5월 5일이 아니라는 것도 처음 알고 어린이날이 다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요. 북한도 있고요. 네, 이것도 너무 웃겼어요. 태국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럼요, 어린이들이 노는데 비가 안 오는 게 너무 그렇죠. 중요해요. 네, 비 오면 안 되죠. 네, 그것도 옮겼다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저는 마지막에 저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랍니다. 예. 그쵸. 어린이 여러분은 네. 정말 소중한 존재죠. 네.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임정재 선생님의 어린 시절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어린 시절 어떠셨는지 기억나거나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의 어린 시절은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죠.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데다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현실과 비현실도 잘 구별을 못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특히 꿈이 아닌가 현실을 구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7살 때 꿈에 산에를 올라간 거죠. 네. 근데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림에서 보면 네. 요게 뾰족한 요게 올라간 거죠. 꿈속에서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하늘과 산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꼭대기 뾰족한 데 올라가서 손을 번쩍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만졌더니 하늘이 손끝에 이렇게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만지는 것처럼 네네. 매끈매끈한데 차가워요. 하늘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래서 그 다음날 언니들한테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내가 어젯밤에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만졌는데 하늘이 매끈매끈해. 그때 언니들이 저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이런 바보가 꿈꾼 거라고. 네가 혼자 산을 어떻게 올라가며 하늘은 무한한 거라는데 제가 무한이란 말을 그때 몰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언니들 말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늘을 만질 수 없다고 언니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었어요. 나는 만졌고 그 느낌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언니들이 저를 상당히 무시했던 뭐 이런.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떠올랐을까요? 하나만 더 선생님 꿈 헷갈려. 네. 그리고 그 꿈의 그 기억, 이 느낌이 고등학교 때까지 남아있었어요. 어머.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동화책에 쓰기도 했어요. 어머. 동동김동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은 뭐냐면 조금 더 컸을 텐데 어느 날 또 산에를 간 거죠. 산에 갔더니 동굴이 있어요. 네. 그랬는데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뱀천지인 거예요. 어머. 뱀이 바닥에 너무 많은 뱀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거기서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되게 상징적인 꿈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상징적인 꿈인데 근데 그 당시는 우리 동네 뒷산에 동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굴에는 주로 동네 오빠들이 놀러 갔죠. 근데 난 동네 오빠들이 맨날 같이 놀다가 그렇게 산에 갈 땐 빼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굴을 탐험은 그렇죠. 남자들만의 전유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자니까 안겨준 거죠. 그리고 총싸움하면 저 늘 포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노래 빼놔서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동굴에서 뱀을 보는 뭐 이런 꿈을 많이 꿨는데 그저께 밤에 우리 집에 뱀 나왔었어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수호가 짖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딱 나가봤더니 마당에 시꺼먼 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무더기가. 그래서 뭐지? 수호가 마당 한가운데 똥을 쌀 리가 없는데 이러고 가봤는데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순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대가 왜 여기 떨어져 있지? 그래서 만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또아리를 등 끝에 뱀머리가 있더라고요. 어떡해.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으악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딱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어떡하지? 저거 사진 찍을까?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진을 딱 찍으려고 했더니 뱀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그런데 이제 수호는 이미 이렇게 둥글게 말고 꼼짝을 안 하니까 이미 호기심을 잃어서 어딜 갔어요. 그래갖고 놀래갖고 수호 이리 와! 수호 와야지! 수호 뱀 옆으로 와! 막 이랬더니 수호가 내가 하도 소리 지르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뱀이 그때 막 이렇게 하더니 우리 마루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옆에 등산 스틱이 있었어요. 네네. 지팡이. 네. 그래서 제가 엉겁결에 지팡이를 짚고 왜냐면 마루로 가면 마루 속으로 들어가면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스틱으로 탁 뱀을 쳤더니 뱀이 다시 마당 한가운데로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움직이니까 수호랑 돌돌이가 달려들어서 멍멍 짖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막 당황하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는 119. 그래서 제가 119에 전화를 해서 빨리 와주세요. 무서워요. 뱀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수호는 뱀을 이렇게 쪼기도 하고 막 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뱀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뱀이 화단 쪽으로 가서 수호 화단으로 가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했더니 알아들었는지 어쨌든 화단으로 안 가고 조금 있다가 119 아저씨들이 오셔갖고 다 이렇게 집어서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기다란 집게를 사면 되겠구나. 네네네. 뱀 나타나면 기다란 집게를 잡아서 봉투에 넣으면 되겠구나. 그러나 실행은 잘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금방 오셨어요. 그럼 119. 사실은 10분도 안 걸렸는데. 근데 1년 제 심리적 시간은 10시간이죠. 선생님 뱀과 인연이 많으시고. 그런데 쌤이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동굴에 뱀 나오는 그 꿈은 어떻게 현실이랑 구분을 못하셨어요? 문제는 그거죠. 내가 동굴에 갔다 온 줄로 안 거죠. 착각한 거죠.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진짜 동굴 속에서 뱀을 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커서 레이더스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속에 그 주인공이 어디 이렇게 굴 같은 데가 하여튼 뭐 빠지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하네 이렇게 커서까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나 진짜 갔다 오지 않았을 것이다. 네네. 라고 지금은 생각하죠. 저 오랫동안 제가 진짜 동굴에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어머. 바보 같죠? 그만큼 생생하셨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상식을 채워주는 세모의 시간입니다. 오늘 세모의 주인공은 토마토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토마토는 남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재배했습니다. 16세기에 탐험가들이 남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오면서 토마토가 유럽에 전해졌죠.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토마토를 관상용으로 길렀을 뿐 200년 가까이 먹지 않았습니다. 토마토가 벨라돈나 같은 독초의 열매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나폴리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성도 없고 맛도 좋았기에 토마토 소스로 요리한 나폴리타나 파스타는 곧 이탈리아의 대표 요리가 되었죠. 그리고 토마토는 유럽에서 요리에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토마토는 남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다시 북아메리카로 전해졌어요. 미국으로 건너간 토마토는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는 유명한 소스가 됩니다. 바로 토마토 케첩이죠. 토마토 케첩은 중국의 키찹 소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생선을 발효시켜 만든 소스, 키찹이 유럽에 전해지며 유럽식 케첩 소스가 되었고,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인들이 케첩에 토마토를 넣어서 토마토 케첩을 만들었습니다. 토마토 케첩은 미국인이 즐겨 먹는 감자튀김, 햄버거, 오믈렛 등과 잘 어울렸고
패스트푸드 열풍을 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토마토는 세계에서 6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작물입니다. 여름에 가장 많이 수확하는데 온실에서 키우면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죠. 과일처럼 그냥 먹기도 하고 샐러드, 샌드위치에 넣거나 소스나 주스를 만드는 등 쓰임새가 많습니다. 또 토마토는 영양분이 많고 열량이 낮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고혈압, 야맹증, 당뇨를 고치는 약으로도 쓰이고요. 특히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 성분에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도 풍부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네, 토마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선생님 토마토 좋아하세요?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네. 설탕 쳐야 먹습니다. 예, 그 대신 방울토마토는 먹어요. 텃밭에서 직접 예, 그래서 이렇게 네. 파랗게 열린 거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린이들은 토마토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안 좋아하죠. 저도 어렸을 때도 안 좋아했고 네. 커서도 안 좋아하고 저희 아이들도 안 좋아했고 그래서 다른 요리 방법으로 해서 네. 먹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닭볶음탕에 고추장 대신 그 토마토 네. 케첩 같은 걸 넣어서 요리를 네.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기 좋게 빨갛고 네. 노랗게 만드는 게 좋으니까 스크램블 에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토마토를 좀 자른 다음에 그걸 넣고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볶는 방식으로 해서 먹으면은 색깔이 이쁘니까 일단 먹기도 하고 네. 맛도 좋아요. 영양도 좋고. 전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토마토 먹으라고 근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을 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물만 쭉 먹고 토마토는 안 먹었다. 왜냐면 이제 토마토가 물이 많잖아요. 그럼 나랑 똑같다. 국물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설탕물이니까. 네. 근데 이제 엄마가 나 이거면서. 근데 토마토 또 주스는 또 먹는 아이들 있지 않아요? 파는 건 너무 걸쭉하고 좀 맛이 네네, 없거든요. 근데 집에서 갈아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먹는데 오늘 아침에도 먹고 나왔는데 저희 집 어린이들 드시지 않아서 혹시 토마토 잘 먹는 어린이들 응원합니다. 네, 이어서 솜씨 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신월초등학교 이석영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자작곡이라고 하는데요. 우와. 친구야 걱정하지 마 라는 노래입니다. 맑은 소리 고요한 소리 우리는 친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맑은 소리 고요한 소리 우리는 친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트라이앵글 아닐까? 트라이앵글이에요? 예. 너무 소리 곱다. 그리고 근데 너무 재밌네요. 요거 하나가 이렇게 뭔가 걱정이 많고 이렇게 뭔가 외롭고 쓸쓸한 친구가 있나 봐요. 하여튼 그 마음이 너무 곱고 좋네요. 그 친구가 이 노래 들으면 걱정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되겠죠. 네. 아니 이걸 직접 노래를 만들었나 봐요. 자작곡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그러게요. 몇 학년이에요, 이 친구는? 4학년이 아닐까요? 그런데 4학년. 스스로 이렇게 가사를 쓰고 친구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쓰고 거기 곡도 만들고 직접 연주도 해서 보컬까지 노래까지 대단하네요. 음반을 혼자 내도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왜냐면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군가가 리메이크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녹음을 해놨으니까 요거를 악보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피아노로도 연주해볼 수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이 친구처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네. 이 지난번에 그 저희 김은파 선생님이라고 음악으로 이제 아이들 만난 선생님 오셨을 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좀 반신반의했는데 자작곡을 딱 듣고 보니까 이렇게 노래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도 네.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고 네. 멋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자작곡 또 만들어가지고 어린이 라디오 꼭 보내주세요.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행당초등학교 한희수 기자의 사연입니다. 친구와 노는 것. 전 친구와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피구를 좋아합니다. 전 피구 같은 운동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대로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 특히 잘하는 친구들만 잡으려고 해서 저는 조금 흥미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남을 땐 혼자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재미있습니다. 전 달리기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빨리 달리지는 못하고 그냥 속도로 오래 달립니다. 그래서 전 술래가 돼서 상대를 잡으려 달리는 걸 잘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마스크 때문에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모로 친구와 노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네, 친구랑 노는 건 정말 재밌죠, 선생님.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죠. 그럼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친구인데 네네. 그 친구랑 잘 노는 거 되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네. 노는 거는 즐겁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즐겁죠. 근데 제가 이 글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잘 못합니다. 그렇죠. 이름 말이 몇 번 나오는데도. 전 이거 들으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저 어렸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네. 피구 같은 것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네. 그러나 노는 거는 좋고 네. 이랬었는데 저는 이 친구의 표현 중에 네. 혼자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라는 게 네네. 아주 놀라워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기분을 되게 정확하게 잘 네.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떠올려 보니까 피구 할 때 맨 마지막에 남는 거 이거 되게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게 남아본 적 없어요. 전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남으면 네. 우리 편이 막 응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기억에 나네요. 네. 그리고 그때가 딱 이렇게 무대에 혼자 맞아요. 오르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었고 네.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구와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고 또 재미있는 일 있으면 어린이 라디오로 보내주세요. 이어서 우리 임정재 선생님 작품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많은 책 쓰셨는데 그중에 오늘 한 권 가지고 나오셨어요. 제가 최근에 나온 책이 흥룡을 물리친 백도공주와 백장수라는 책인데요. 네네. 이게 백두산 신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신화를 많이 읽기도 하지만 네. 최근에 들어서 근데 백두산 신화는 접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 네. 아주 이렇게 한두 편만 네네. 알고 있는 편인데 여기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백두산 주변에 살고 네네.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오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덜웅이라고 네. 활의 신 이야기예요. 활의 신이요. 활 쏘는. 네네. 네, 근데 그 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보통 고주몽, 네네. 뭐 맞아요. 유리, 네. 이렇게 해서 남자를 떠올리지만 네. 실제로 활의 신은 네. 여신이었고 어린 소녀 족장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자기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네. 고생과 고생을 네. 하면서 네. 신이 된 백두산 네. 신이 불러서 백두산에 가서 신의 힘을 얻어서 돌아와서 그 마을을 구하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백두산 신화가 상당히 스펙터클해요. 네. 특히 어마어마하게 큰 그 대붕이 날아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붕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네. 이렇게 뭐 토끼 잡는 화살 네. 정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많은 고생을 겪는데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네. 뭐냐면 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백두산을 가야 되는데 네. 백두산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백두산은 정말 높고 네. 커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쉽지는 않은데 날아서 가야 되는데 새처럼. 근데 날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날개를 얻는 장면이에요. 네. 네. 동이 트려나봐. 어두웠던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어. 기도를 마친 덜웅은 조심조심 샘물을 마셨어. 한 모금 마시니 어지러웠던 머리가 맑아졌어. 두 모금을 마시니 심장이 맑아지고 세 모금을 마시니 눈이 밝아졌지. 네 모금을 마시니 온몸이 활활 타는 것만 같았어. 살이 뜨거워지고 뼈가 타는 듯해 견딜 수 없었지. 그럴수록 덜웅은 이를 악물고 샘물을 마셨어. 그렇게 8모금 마시고 9모금 석 달열을 마시니까 등이 갈라지는 듯 하다가 마침내 크고 흰 두 날개가 돋아났지. 덜웅은 힘껏 날개를 펼쳤어.
그러고는 떠오르는 해를 향해 크게 날개짓했어. 더룽이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른 거야. 더룽이 날아오르자 땅이 흔들리더니 젖혀 놓았던 돌들이 날아와 샘물을 덮었어. 샘물이 또다시 숨겨진 거지. 더룽이 날아오르자 어디선가 흰까치가 나타났어. 백두산은 높고 높아 9마루 깊은 골짜기 8, 강물은 18갈래로 흘러가지. 모두 신들이 사는 곳이야. 백두산 신은 제일 높은 산에 계셔. 그러니 이제 나를 따라와. 더룽은 흰까치가 이끄는 대로 날아서 백두산 꼭대기, 백두산 신이 사는 곳에 닿았어. 백두산 신은 더룽을 보자 반가이 맞아주었어. 더룽이 말했어. 부디 은혜를 베푸시어 요괴새를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백두산 신이 답했어. 신궁의 화를 배우려면 두 어깨가 천근 같아야 하고 신궁의 화를 배우자면 바늘이 날아와도 눈을 깜짝이지 않아야 한다. 신궁의 화를 익히려면 두 다리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하고 신궁의 화를 익히려면 흔들림 없이 걷기를 바람처럼 해야 하고 신궁의 화를 배우려면 영혼이 편안하여 기쁘다고 들뜨지 말아야 한다. 더룽은 백두산에서 100일 동안 머물며 백두산 신에게 활쏘기를 배웠어. 100일째 되는 날 백두산 신은 더룽에게 산을 다스리는 천궁과 화살 9개를 주었어. 요괴새를 물리칠 수 있는 화살이었지. 백두산 신이 말했어. 화살 하나가 100개의 화살이 되어 요괴새를 물리칠 것이다. 화살은 반드시 8개만 쏘도록 하여라. 남은 화살 하나는 어디에 씁니까? 인간 세계에 전해주어라. 알겠습니다.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더룽은 그 즉시 하늘을 날아 마을로 돌아갔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선생님. 좀 특별하죠? 우리 네, 너무 감동적이고 거기서 처음에 날개가 돋을 때 3개월, 11일, 그러니까 100일을 석 달 열흘 100일. 그렇게 힘든 건 거죠. 날개, 겨우라고 하면 안 되지만 아니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날개가 돋아서 거기 가서 또.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날개 돋기까지 이 더룽은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는데 이 더룽이 마신 샘물이 옥장천이라는 건데 이거는 백운산 신령이 피가 샘으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샘물을 먹으면 날개가 돋아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덮었어요. 신들이. 인간이 누구나 다 날면 안 되니까. 그러면 더룽만 특별히 그거를 마실 수 있었던 건가요? 예, 더룽에게 알려줘서 마실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백장사도 그 샘물을 마시고 날개가 돋아서 그 흑룡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백두 공주와 그러니까 백두 여신이죠. 둘이 결혼해서 천지 속에 수정궁을 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펙타클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멋있네요. 네. 뒤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궁금한 친구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솜씨 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양정초등학교 김민진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어린이 김민진. 어린이는 강하다. 때로는 화나고 또 행복하다. 때로는 절망에 묻히거나 즐거움 속에서 뛰논다. 어린이. 어린이는 우주만큼 커다란 꿈이다. 네.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죠. 네, 우주만큼 커다란 꿈이다. 네. 좀 전에 선생님 신화 그런 커다란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더 이 말이 와닿네요. 그러게요. 어린이는 강하다. 예, 강하죠. 어른보다 강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강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화나고, 때로는 절망에 묻히고. 네. 절망에 묻히고 너무 마음 아프죠. 네. 솜씨가 진짜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짤막한 시를 자신이 어린이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짤막하게 쓰는 걸 늘 꿈꾸기 때문에 늘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길게 씁니다. 다. 뭔가 웅장한 그런 느낌의 시였어요. 마지막 부분이. 네.
우주만큼 커다란 꿈인 어린이. 네, 앞으로도 좋은 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볼 건데요. 이번 사연은 우리 임정자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상현초등학교 조혜윤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어린이로 살고 싶은 이유.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어른이 되고 싶은지 어린이로 살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내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어린이로 살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어린이는 어린이날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등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어린이날 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린이만 받을 수 있고 어른이 되면 못 받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 있다. 어른은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 놀 시간이 어린이보다 부족하다. 셋째, 어린이는 용돈을 받을 수 있다. 어른은 일을 열심히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는 일주일을 기다리면 용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어른이면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가 있으면 잔소리도 하고 아이도 키우느라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어린이는 어른이 일하는 모든 것을 받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어른이 되지 않고 어린이로 살고 싶다. 나도 어린이로 살고 싶다. 일주일마다 용돈 받고 싶다. 네. 저희 집 어린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 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들는데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어쩌죠? 예. 너무 속이 깊은 어린이네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걸 들으면 듣는 어른들이 다 어린이가 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판타지나 마법의 약을 찾으러 헤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럽습니다. 네. 너무 이거 아이가 있으면 잔소리도 하고 이런 거에서 제가 좀 찔리기도 했어요. 키우느라 힘들고. 근데 사실 이걸 안다는 건 아이가 어른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잔소리하는 어른이 밉다라기보다는 잔소리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애쓰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린이날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어른의 날을 만들어서 어린이 여러분이 어른한테 선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어린이들도 이렇게 해가 바뀌면 순서를 말해달라고 해요.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생일 중에 어떤 게 순서대로 오는지. 어린이날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요? 500원 아빠가 주신 기억나네요. 나는 어떻게 해마다 해는 바뀌는데 어린이날 맨날 연필 한 자를 받았을까 이런 게 크리스마스에도 연필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도 연필을 받았어요? 연필과 공책. 약간 장난감 받아본 적 없어요. 약간 물자가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닐까요? 네, 그러네요. 그걸 못 받는 친구도 사실상 있으니까. 네. 저도 크리스마스에는 저희 아빠가 옛날에 정말로 어디선가 그런 진짜 전나무 같은 걸 가져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플라스틱 나무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나뭇잎이 떨어졌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럼 그 진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놨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걸로 봐서는 좀 물자가 좀 덜 부족한 시대에 살았나 봐요.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선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려고 엄마 아빠의 그 눈을 속이고 말도 안 하고 몰래 교회를 가서 선물을 받았던 그런 그때 선물이 뭔지는 기억 안 나요. 안 나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그게 더 사실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 교회 가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끊임없이 했던 성경 교육 그런 내용 생각나요. 네, 이렇게 어른들도 선물에 얽힌 추억이 많답니다. 이런 말씀을.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 삼산초등학교 황서현 기자가 보내준 솜씨자랑 들어볼게요. 리코더 연주 보내줬습니다. 초록빛 바닷물에.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며. 와, 진짜 제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정말 한동안 잊어버리고 지내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리코더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군요. 네, 너무 그 옛날에 저희도 잘 부른다. 음악 시간에 배웠던 게 확 떠오르면서 이 노래 되게 좋잖아요. 네, 그 경쾌함도 막 느껴지고 좋네요. 네,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며. 네, 전 옛날에 이게 뭐가 신기했냐면 보통 바닷물 파랗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초록빛 바닷물이구나. 그쵸. 그거를 제주도에 사신 분이었나? 그리고 작사 작곡하신 분이요. 그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이렇게 또 리코더로 들으니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임정자 선생님과 함께 정말 다정하고 알찬 시간 보냈는데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히 이 어린 친구들이 보내준 이 글 들으면서 너무 즐거웠고 어린 시절도 많이 기억났고 행복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잘 먹고 잘 노는 게 가장 건강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먹고 잘 놀자. 그리고 틈틈이 어린이 라디오 듣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라디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곰이랑 문이랑 무냐 너 꼭꼭 씹어 먹는 물이 있는 거 알아? 응? 건강을 위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물을 꼭꼭 씹어 먹으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물 말고 정말로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물이 있다니까. 곰이야, 난 모르겠어. 정답은 나물은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콩나물, 숙주나물, 또 뭐가 있더라? 취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유채나물, 곤드레나물, 곰치나물. 그만. 나물 공부 끝! 따끔이 속에 빤지리 속에 털털이 속에 냠냠이. 무슨 말이야? 따끔이 속에 빤지리가 있고 빤지리 속에 털털이가 있고 털털이 속에 냠냠이가 있다. 이게 뭐게? 뭐가? 아이 참, 따끔이 속에 빤지리 속에 털털이 속에 냠냠이가 있는 게 뭐냐고. 모르겠어, 곰이야. 정답은 밤이야. 밤? 밤송이에는 뾰족뾰족 가시가 있잖아. 그런데 속을 까보면 반질반질 알밤이 나오잖아. 그래서 따끔이 속에 빤지리. 그런데 껍질을 까보면 안에 터덜터덜한 속껍질 있잖아. 그러니까 빤지리 속에 털털이. 그런데 우리가 먹을 때는 속껍질을 까서 먹잖아. 그러니까 털털 속에 냠냠이. 재밌지? 그러니까 따끔 속에 빤지리 속에 털털이 속에 냠냠이는 밤이야, 밤. 오늘도 입가에 웃음을 짓게 하는 고미문이었어요. 여러분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어린이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히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